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다시 재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만 나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서 사연을 써요. 우선 저와 남편은 20대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갔다가 오니 제 자리에 커피와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은 남자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며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갔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은 잘생겼던 걸로 기억해서 그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저희는 풋풋한 감정으로 서로 만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는데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과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어깨도 솟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오랜 세월 연애를 하다가 결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오빠는 너무 다정했고 얼굴도 잘생긴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공부도 잘하는 의대생이니까 제가 놓칠 이유가 없었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여자 문제도 없는 아주 깔끔한 남자였습니다. 과연 이런 남자를 저 같은 여자에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다들 인상도 좋으시고 저를 벌써 며느리 하면서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창 회사를 막 다니고 있었을 때였고 남편도 병원을 다니면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라 서로 바빴지만 다들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 옆에 있으니 힘든 것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와 남편 집 둘 다 풍요로운 집안이 아니라서 형식적으로 할 것만 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면서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죠. 저와 남편은 후회도 없었고 앞으로 여행 갈 날도 많으니 하나씩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식적인 의사가 되었고 저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남들과 비슷한 부부가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죠. 시부모님은 전형적으로 가부장적인 분들이세요. 주방에는 당연히 여자가 있어야 하고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상에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어서 제가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아직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이를 가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 생활도 얼추 즐겼으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이거 한약집에서 일부러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왔단다. 이거 먹으면 아들이 금방 생긴다더구나. 오늘 이거 한 팩 원샷하고 둘이 한번 날 잡아서 거사 치르렴. 이러면서 저에게 한약을 권유하시는 것은 물론이었고 점집을 다니면서 몇백만 원을 쓰고 굿도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일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원하시니까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안 낳고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기는 걸 완전 거부했어요. 늘 제가 어머니한테 한약도 받아오고
부적도 받아오면 곧장 뺏어서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엄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난 아직 아이 생각 없어. 지금 의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아이 키우고 그래?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니까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라고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 일을 하니까 동료들은 벌써 자식들 100일 돌잔치하고 그러는데 저만 소식이 없으니 조금 소외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 닮은 잘생긴 아들이 낳고 싶기도 해서 결혼 후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해 우리 그냥 아이 낳는 거 어때? 하며 설득을 해도 완강히 거절하면서 안 돼. 그럼 우리 돈 언제 벌고 언제 모을래? 라고 하며 화를 냈죠.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으니까 저와 깊은 관계가 되고 싶지 않은 건가 싶으면서 조금 우울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부모님들의 강요가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럴수록 시부모님은 더 거세게 강요하셨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한약을 먹는 걸 감시하셨고 둘이 한 방에 자라, 둘이 여행 가라 하면서 매일같이 간섭하셨죠. 저는 양쪽에서 너무 심하게 구니까 시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도 저도 아이 생각이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이는 무리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시부모님들의 반응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제 탓으로 돌리는 거 있죠? 너 솔직히 말하렴. 일부러 애 안 낳고 싶어서 우리 몰래 무슨 약 같은 거 먹지? 네 인생에 걸림돌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일 계속하고 싶어서 그러지? 아니면 우리 몰래 한약 다 뱉어내는 거니? 이러면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마구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넋을 놓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제가 뜨끔해서 말을 안 한 줄 아시고는 너 들켰지? 이 개집애 봐라.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며느리 역할을 하고 가야지. 지금 네 욕심 때문에 몇 사람이 피해보는 줄 알아? 애 안 낳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오늘 안에 당장 임신해. 라고 하시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미셨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인데 임신 안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억울한 게 남편한테 아이를 낳자고 해도 항상 임신을 반대하는 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시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오늘 시어머니께 당했던 일을 다 말하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오빠가 제대로 부모님께 말씀 좀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이 안 낳으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냥 의사 일이 힘들어질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나 아이 못 가지는 몸이야.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남편을 쳐다보기만 했고,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당황할 줄 몰랐는지 남편도 놀랐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몰랐어? 난 대충 감 잡은 줄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말해준 적 있어? 아니, 우리 아이 가지는 거 미루려는 노력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임신한 적 없잖아. 난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원래 결혼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네가 임신 생각 없다고 했고 나도 어차피 그런 몸이니까 서로 좋다는 생각에 그냥 말 안 했지.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오빠, 아무리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지. 그럼 나 이때까지 시부모님한테 괴롭힘 당한 거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지금 당장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려. 그건 좀... 남편은 부모님께서 화를 내실 게 무섭다면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드릴게.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금방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몇 달이 지나도 시부모님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으셨고 저에게 아주 대놓고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아이를 낳지 못할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고 자기네들 아들이 저한테 너무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아야 하냐고 화도 내보고 당장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밝히라고 하면 남편은 늘 나중에 곧 이러면서 시답지 않은 말들만 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폭언을 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오빠가 원인이에요 라고 외쳐버렸죠. 제가 이렇게 외치고 시부모님은 당황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뭐? 네가 지금 임신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용해? 너 진짜 못돼 먹은 애구나. 당장 이혼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안은 저랑 안 맞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바로 그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싸고 집을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던 남편은 저에게 수많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다 무시했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다시 고민해달라고 지금 당장 이야기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도 남편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미룰 걸 알았기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이혼을 해주었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다들 주위 사람들이 의사 남편에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남편과 왜 이혼했냐고 묻는데 차마 제 입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할수록 저만 더 부끄러워지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은 저희 친정집과 가까웠는데 일부러 아프면 더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갔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 병원을 가지 않았죠. 그렇게 한 몇 달이 흘렀어요. 전 그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남자들도 만나면서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가 너무 후회되는 거 있죠? 그때 시부모님한테 하대받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년 이상을 오로지 저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낯익은 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한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바로 저희 예전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집이 주택이라서 돌아갈 방법이 없었기에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서 며느라, 제발 다시 우리 아들과 합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게 아니겠나요? 저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임신 못한다고 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너랑 이혼하고 많이 이상해졌어. 우리와 말도 안 하고 집도 나가서 안 들어와. 다른 여자 만나라고 했지만 너 아니면 안 되겠대. 그리고 그때 말한 우리 아들 그 사정 말이다. 아들이 말해주더라고. 그런 이유인데도 사랑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었다면서. 난 믿기지가 않아서 검사해봤더니 정말 네 말이 맞더라.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한테 못돼 먹은 애라고 하셨어요. 전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어머니를 보니까 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어머니가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 치셨던 게 생각나요. 재결합 생각 없으니 제발 돌아가세요. 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아들 없이 못 산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애걸복걸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가 너무 불쌍하고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일상생활이 조금 불가능해졌어요. 생활을 하는 내내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에게 애걸복걸 했던 상황이 떠올랐고 전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디서 집을 구해도 부동산 사기만 당할 것 같은 전 남편이 조금씩 걱정이 되었고 전 시부모님들도 하루 종일 남편을 걱정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여려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전 남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전 남편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그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며칠간을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제가 실수로 운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엑셀을 밟아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크게 났죠. 멀리서 과속을 하며 오는 화물 트럭과 부딪혔는데 제 차는 완전 뒤집어졌고 구출이 되자마자 차는 폭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구출을 했으면 저는 아마 차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어나니까 병실이었어요. 온몸이 죽을 듯이 아파오는데 특히 허리가 미친 듯이 쑤시더라고요. 제 병실엔 부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드디어 일어났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5일 만에 일어났다고 해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치료를 받으니까 일반인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사고가 났을 때 허리 척추가 정말 심하게 망가졌는데 잘못 수술하다가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너무 커서 아무도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신경 잘못 건드려서 하반신 마비라도 오면 자기네들 의사 인생 망한다면서 저의 수술을 거부했죠. 저희 부모님은 제발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던 저는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없어서 위험할 뻔했는데 그때 제 전남편이 나타나서 수술을 하겠다고 했대요. 다들 말리면서 이 수술 잘못되면 너 의사 인생 끝이야 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면서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한 번도 제 병실에 와주지 않았던 남편이 저를 수술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늘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를 진료해 주시곤 했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남편한텐 서운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제 병실에 수액을 갈러 오시거나 혈압을 확인하러 가끔씩 오셔서 혹시 환자분 김성민 교수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정말 환자분 관리 아주 철저히 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저희 층에 오셔서 박미소 환자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고 가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자마자 전 남편의 방으로 향했고 거기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우선 수술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을 했고 전 남편은 과거의 일을 사과했죠.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단순히 부모님께 혼날 걱정만 한다고 옆에 있는 너를 진작에 생각하지 못했다. 네가 없으니까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뭔지 깨달았어. 라고 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다시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퇴원을 했고 남편과 저의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매일같이 그러고 있고 저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매일 집에 누워 있죠. 집에 돌아와서 쉬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당연히 시부모님도 아이 강요는 없으십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며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하셨고, 남편의 사정을 알고도 품어준 저보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드디어 서로 간의 오해가 풀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주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남편은 요즘 수술 때문에 바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제 병간호도 해주느라 바빠요. 남편이 제 허리 수술을 잘해줘서 큰 후유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과 이혼을 한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없어지니 저에 대한 소중함도 배우고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시댁살이로 힘드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함을 시댁에서 느끼실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